흥화진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란군이었습니다. 거란군과 고려군의 대회전이 통주성에서 펼쳐집니다. 서희가 소선영과의談판으로 강동 육주를 얻게 되고 15년 후 거란의 2차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 침공의 배경이자 거란의 2차, 3차 침공을 모두 막아냈던 고려 8대왕 현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바로 고려엔 이 현종이 있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며 왕에 오른 인물. 현종은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사생아 출신 군주였습니다. 어머니 헌정왕후가 삼촌과의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었죠. 암울한 전란에 태어나 금세 고아가 되었고 철에서 지냈으나 왕가의 피를 가졌기에 행여 후한의 싹을 잘라내려고 했던 천추태후가 보낸 자객을 상대로 죽음의 위기도 모면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질게 고통받던 삶을 살던 중 조정에선 강조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야심가였던 강조는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왕이었던 목종을 죽여버리곤 본인이 왕이 되기엔 명분이 없었기에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이 현종을 불러다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습니다. 실권은 자기가 다 부리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되니 거란에겐 고려를 침략하기 좋은 명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거란의 황제가 임명한 고려의 왕을 반란으로 죽였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구실이 생긴 것이었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1010년 11월 거란의 황제 야율령서가 친히 출정에 끌고 온 40만의 대군은 먼저 흥화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말을 타고 달리며 싸우는 기병이 주력인 거란군에게 고려 땅은 껄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양은 없고 첩첩산중 산 넘으면 또 산, 말을 달릴 공간도 없었고 반대로 고려가 잘하는 건 성을 방어하는 수성전이었죠. 호기롭게 흥화진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란군이었습니다만 당시 흥화진엔 또 하나의 걸출한 인물, 이른바 투신 양규가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최고 무사 소드마스터로 불렸던 적준경에 가려져 있지만 이에 절대 뒤지지 않는 무장이었죠. 양규는 군사들을 잘 통솔해 수성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틀 3일 거란군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흥화진의 방어는 견고했습니다. 그렇게 7일차가 되니 거란군은 결국 흥화진을 포기하고 통주성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용맹하게 성을 지켜낸 적장 양규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 통주에서 대사단이 납니다. 거란의 40만 대군에 맞서 나름 30만이라는 대군을 규합한 강조가 통주성에서 거란군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란군과 고려군의 대회전이 통주성에서 펼쳐집니다. 초반에 거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자 강조는 신이 나서 거란과 정면 승부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거란군의 간단한 찔러보기였음을 몰랐죠. 고려인들도 말 타고 활도 잘 쏘는 제법 강한 군대였지만 지금까지 밥 먹듯이 송나라와 싸워오며 전투에 이골이 난 거란군과 그것도 그들이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평야에서 기병에 맞서니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현란한 기병들에 농락당하다 결국 중앙을 돌파당하자 고려군은 사방으로 갈라져 속수무책 그야말로 대패하게 됩니다. 돌아갈 퇴로까지 거란군이 막아선 절대절명의 상황. 겨우 고려 장수 김훈이 잔존 병력을 규합해 완항령 고갯길에서 거란의 병사들을 물리치며 고려군은 겨우 전멸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만 피해는 막심했고 강조 역시 거란에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란 황제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흥화진에 있던 양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장 강조도 나에게 투항했다. 너는 강조의 부하이니 너도 투항하거라. 내 목숨은 보장할 것이야. 그러자 양규가 화답했죠. 나는 강조의 부하가 아니고 오려 땅의 장수다. 라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승을 거둔 거란군은 신이 나서 통주성을 이어 공략해 나갔지만 역시 이번엔 통주성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군 본대는 괴멸당했지만 남아있던 통주성 주민들이 거란에 맞서 수성을 해낸 것이었죠. 바보 같은 강조가 전면전을 하지 않고 수성전을 했더라면 전쟁 양상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통주성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거란군은 계속해서 남진하여 곽주성에 이어 안주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초반에 멋지게 수성에 성공한 양규는 정예 7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방에 배치된 거란병 20만 명의 병력을 피해 홍화진을 출발해 통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잔존병력 1000여 명을 규합해 1700명의 병력으로 곽주성을 기습하였고 방심하고 있던 거란병 6000여 명을 전멸시키며 곽주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 승리로 거란군은 보급을 담당할 단 한 개의 근거지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고려군도 호되게 한번 당했기에 절대 거란군의 싸움에 응해주지 않고 철저히 수성전을 펼쳤죠. 그러자 거란의 황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진이 부대까지 끌고 와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거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병력을 둘로 나눠 절반은 전방에 배치시키고 절반인 20만 대군으로 계속해서 남하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들이닥치게 됩니다. 전방에 모든 병력을 배치하고 있어 병력이 없던 개경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또다시 항복하자고 다수의 신하들이 난리를 쳤지만 그 와중에 강감찬이 반대하고 나섰고 현종은 이를 듣고 개경을 버리고 급하게 나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개경에서 항복하지 않고 나주로 피난한 것은 거란군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에서 거란 쪽에 화평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전달한 말로라도 현종이 거란에게 앞으로 조공을 바치겠다 했다더라 하니 거란 황제는 옳다구나 했습니다. 지금껏 너무 먼 원정길을 오기도 해 병력들도 모두 지쳤기에 사실 돌아갈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를 간파했던 현종이 화평 제의를 하니 명분이 설 수 있었죠. 게다가 반란 세력이었던 강조도 제거되었으니 거란군은 이제서야 철수를 하게 됩니다. 거란이 현종과 강화를 맺고 돌아가는 이때부터 거란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조약만 맺었지 제대로 된 보급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죠. 고려군은 그동안 후퇴하면서 적에게 보급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걸 태워버리는 청야전술을 철저하게 써왔기에 돌아가는 루트에 보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있던 거점인 곽주성조차 빼앗겨버렸으니까요. 날씨도 추운 한창의 1월 겨울이었습니다. 보급 없이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멀 수가 없었죠. 끌고 왔던 말과 낙타들도 고려 겨울의 매운맛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거란군 천사자만 5만 명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냥 돌아가도 죽을 판인데 중간중간 고려군의 기습에 계속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만 강화를 맺었으니 고려 장수들은 곱게 거란을 돌려보내지 않았죠. 그 선봉엔 역시 양규가 있었습니다. 흥하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국한시키지 않고 곽주성도 탈환한 데 이어 거란군을 맹추격했습니다. 양규는 몇만 명의 고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란군을 내버려 둘 수 없었죠. 그렇게 양규와 1700의 군사들은 돌아가는 거란군의 후방을 공략하며 무로대에서 거란군 2000을 사살하였고 바로 다음날 성령에서 다시 거란군 2500을 사살하며 끌려가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3일 뒤 여리참에선 다시 거란군 1000여 명을 사살하였고 일주일 뒤 애전에서 선봉대를 급습해 1000여 명의 목을 베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양규가 거란군과 싸워 구출한 백성만 3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숙이 적진에 추격한 탓일까요? 그 와중에 거란의 황제가 이끄는 본대와 마주치게 되었고 너무나도 큰 병력 차이에 거란군에게 포위되어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이곳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수백 발의 화살을 맞고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란이 돌아가는 길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 그렇게 안타깝게 고려도 양규라는 영웅을 잃게 되었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고려의 백성을 구한 양규의 숭고한 희생은 현종에게 다시는 거란 놈들이 고려 땅을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왕이 되어 곧바로 전란에 휩싸였던 18살의 어린 군주 현종은 이제 진정한 군주가 되어 앞으로 7년 뒤 이어질 거란의 3차 침공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고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